내가 수능 698점 받은 걸 알고 게임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나랑 헤어졌어. 이 성적으로 공대라니. 그는 똥보가 아니야. 그는 실실 웃으며 룸메이트에게 내가 못생겼다고 놀렸어. 하지만 음성 채팅을 끄는 걸 잊었지. 그리고 팀원들이 총을 들어 그를 쓰러뜨렸어. 내 직속 후배 머리에 박다니. 온도 없지. 개학식. 내 눈앞에 187cm의 잘생긴 남자를 보며 나는 침묵에 잠겼어. 아니, 이 얼굴로 다른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말하다니. 너무 무례하잖아. 수능 성적이 나온 후 나는 밤새 게임을 했어. 부모님은 친척,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느라 바빴고 축하하느라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도 저우친의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 우리 헤어지자. 저우친과 나는 우연히 게임에서 만났어. 그는 실력은 평범했지만 돈이 많았어. 현질 유저였지. 게다가 말솜씨가 좋고 사람을 잘 달랬어. 수능 끝나던 날 밤에 그가 고백했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질 줄은 몰랐어. 나도 매달리지 않았어. 바로 동의했지. 어차피 현실에서 만난 적도 없으니까. 전자펫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저우치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 그 게임 계속 같이 할 거지? 나도 동의했어. 한 판을 막 끝내는데. 저우친이 바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로그아웃하려 했지. 이어폰에서 갑자기 낯선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 저우친, 왜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 헤어졌구나. 저우친이 음성 채팅을 안 껐어. 하지만 내가 알려주기도 전에 그가 실실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애가 수능 698점 받았다는 거 알아? A대 컴퓨터공학과에 간다고 하던데 이 성적으로 공대라니. 똥보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걸. 안 헤어지면 진짜 기겁할 거야. 다른 팀원들은 일제히 침묵했어. 저우친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 옆에 있던 대단한 팀원이 갑자기 세 발을 연달아 쐈어. 저우친의 머리에 명중했지. 저우친은 순간 화를 냈어. 왜 날 죽여?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방금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느긋한 목소리가 나른하게 들려왔어. 내 직속 후배 머리에 박다니. 온도 없지. 이 팀원은 평소에 음성 채팅을 전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실력은 최고였어. 내 기억 속에서는 항상 차가운 사람이었지. 처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나서는 것이었다니 놀랐어. 그때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 절친 린시에게서 온 전화였어. 게임에서 나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횡설수설한 말 폭탄을 맞았어. 장환 학생, 넌 나의 신이야. 네가 698점을 받다니. 전교 1등이잖아. 빨리 날 데리고 날아올라. 나는 휴대폰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며 말했어. 나 방금 실현다 했어. 그가 내가 못생겼다고 싫어했을 수도 있어. 린시에는 화를 냈어. 그 자식 미쳤나봐. 삼중교화가 똥보면 그럼 우린 뭐야? 나는 따지고 싶지 않았어. 방금 그 대단한 팀원의 말이 생각나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선배님, 오늘 감사했어요. 친구 추가할까요? 계약하면 제가 밥 살게요. 1분 후. 차가운 선배는 나에게 한 글자를 보내왔어. 대중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것은 저우친에게 무척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어. 그는 바로 팀을 나갔지. 밤에 저우친이 또 메시지를 보내올 줄은 몰랐어. 접속해서 한 판 더 하자고. 체면을 만회하려는 생각인 것 같았어. 성질도 참 많네. 그의 팀원들을 훑어보니 이 아이디 좀 나디근데 느긋한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려왔어. 전문 대리 플레이어. 나는 깜짝 놀랐어. 어색하게 귀를 비볐지. 이 사람은 전에도 오랫동안 게임을 같이 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나를 위해 나선 후부터는 타자 치는 게 귀찮아진 것 같았어. 바로 음성으로 하니 좀 어색했지. 나는 저우친이 새로 장만한 장비들을 보며 좀 걱정했어. 이길 수 있을까? 그는 기필코 역전승을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 피땀 흘려 투자했네. 대단한 선배가 나른하게 물었어. 그를 이기고 싶어.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 그럼 현질 유저가 대단하다 이거지? 그는 낮게 웃는 것 같았어. 9분 후 저우친과 그의 전문 대리 플레이어는 함께 머리에 총을 맞았어. 그쪽에서는 욕설을 퍼붓고는 바로 로그아웃했어.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대단한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A대 컴퓨터공학과에 가면 선배처럼 될 수 있나요? 대단한 선배는 드물게 몇 글자를 답장해줬어. 꼭 그렇지는 않아. 깨닫기 나름이지. 저는 깨달았어요. 선배 한 달 아침 식사는 제가 쏠게요. 대단한 선배는 다시 차가워졌어. 답장이 없었지. 중학교 3학년 이후로 내 삶은 다시 바빠졌어. 인터뷰, 지원서 작성, 운전면허 시험 등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달 넘게 게임을 거의 하지 못했어. 저우친이 또 메시지를 보내올 줄은 몰랐어.
우리 그때 좋게 헤어졌잖아. 나 때문에 게임도 안 할 필요는 없잖아. 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바로 접속했어. 오랫동안 방치했던 계정으로 쪽지가 이미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자주 팀을 이루던 몇몇 친구들이 바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완완, 드디어 돌아왔네. 그냥 헤어진 거잖아. 별거 아니야. 저우친처럼 얼굴만 보는 남자들은 제일 한심해. 헤어진 게 잘된 일이야. 나는 매우 어리둥절했어. 나는 그냥 최근에 좀 바빴을 뿐인데.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한참을 어리둥절해하다가 나는 마침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했어. 저우친이 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와 함께하던 그 신입 계정. 그게 그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였던 거야. 프로필 사진이 본인이라고 하던데 방송 진행을 배우는 사람이라니 한참을 보다가 참아볼 수가 없었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어. 현질 버프를 받아도 안 될 정도였지. 보는 내가 고통스러웠어. 저우친이 참고 달래주는 걸 보니 안쓰러웠어. 눈정화. 나는 대단한 선배를 찾아 팀을 꾸렸어. 대단한 선배는 때로는 무척 바빠 보였고 때로는 무척 한가해 보였어. 나는 내 요구사항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했어. 선배, 제 눈이 더러워졌어요. 화려한 플레이로 눈 좀 정화해주세요. 5분 후, 나와 대단한 선배는 다시 팀을 이뤘고 상대방을 모두 쓰러뜨렸어. 이제야 속이 시원했어. 나는 만족했지. 로그아웃하려던 참에 귓가에 또 그 낮은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네가 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 환청을 들었나 싶었어. 뭔 소리야? 대단한 선배가 설명했어. 그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하던 날 내 목이 쉬도록 울었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은 새 여자친구가 생겨서 달콤해 보이고. 생각하지 마. 그런 바람둥이 때문에 아까워. 정말 어처구니 없네. 어처구니의 극치였어.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어. 그를 붙잡으려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제가 고르기만 하면 되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말을 정정했어.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나는 가장 잘생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 그쪽은 한참 동안 조용하다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8월 말 개학.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학교에 등록하러 갔어. 햇볕이 너무 강해서 바람 한 점 없었어. 나는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계속 걸어갔어. A대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학교가 너무 커서 걷다가 반쯤 죽을 지경이었어. 갑자기 한 남학생이 저 멀리서 달려왔어. 후배님. 신입생이시죠? 외국어학과예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자마자 바로 잡았어. 귀가 빠르게 빨개졌어. 하지만 저는 컴퓨터공학과인데요. 등록하는 곳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 내가 다시 묻자 그제야 황급히 말했어. 앞으로 쭉 가서 왼쪽으로 돌면 돼요. 이 집 무겁죠? 제가 데려다 줄게요. 나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 마침내 장소를 찾았고 몇몇 남학생들이 의자에 나른하게 늘어져 앉아 있었어. 내가 멈추자 그들이 나를 봤어.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후배님도 베이 형을 찾으세요? 아쉽게도 방금 지도교수님 사무실에 갔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어. 천막 아래에 늘어져 있던 몇몇 남학생들이 기겁하며 놀랐어. 기숙사에 짐을 풀자마자 린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완완, 너무 보고 싶어. 이제 매일 너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린시의 학생,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 내 학교랑 우리 학교는 길 건너편이잖아. 난 몰라. 린시가 훌쩍이며 말했어. 너 첫날부터 A대 대나무 숲에 올라왔어. 곧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 아름다운 사람을 빼앗아갈 거야. 나는 대나무 숲을 열어봤는데 과연 누군가가 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그때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햇볕 아래에서 개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사진이 찍혔다니. 올해 신입생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이 미모에 반대할 사람 없지? 어느 과예요? 외국어학과?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윗집은 꿈 깨세요. 이 후배는 컴퓨터공학과예요. 그 개 같은 놈들. 무슨 개 같은 행운인지 모르겠네. 아니, 컴퓨터공학과에는 이미 베이신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급의 사람이 온 거야? 학교 얼짱, 핑카가 다 그 과에 있다니. 말이 돼? 베이신은 오늘 선배가 언급했던 베이가연인 것 같았어. 인기도 꽤 많은 것 같았지. 아, 맞다. 대단한 선배에게 메시지 보낼 뻔했네. 저 학교에 도착해서 등록했어요. 그쪽에서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 아까 바빠서 못 봤네. 이미 도착했구나. 응응. 그럼 선배 먼저 바쁘게 일하세요. 제 룸메이트들 다 왔어요. 이따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몇 분 후에 상대방이 짧은 목록을 보내왔어. 성운 이 식당들 괜찮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정말 좋네.
마음이 편해. 룸메이트들은 모두 나와 다른 학과였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 서로 인사한 후 함께 나갈 준비를 했어. 앉자마자 저우친이 갑자기 사진 한 장을 보내올 줄은 몰랐어. 내 심장은 순간 격렬하게 뛰었어. 오늘 찍힌 내 사진이었지. 완환. 이 여학생 너희 과 사람이야? 저우친이 이어서 보낸 말을 보고 내 기분은 미묘했어. 응, 네가 어떻게 알았어? 저우친이 메시지를 보냈어. 하하. 너 몰랐어? 이 여학생 지금 엄청 유명해. 우리 학교에도 소문이 났어. A대에 올해 엄청 예쁜 신입생이 왔는데 컴퓨터공학과래. 방금 여자친구 바꾼 거 아니었어? 이런 일을 캐묻다니. 좀 들었지. 저우친이 바로 빨간 봉투를 보내올 줄은 몰랐어. 너 가까이 있으니 유리하잖아. 이 여학생 연락처 좀 알아봐줘.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방법은 많지만 나는 유독 이 방법만큼은 포기했어. 여자친구가 화 안 내? 저우치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희죽거리며 말했어. 그가 왜 화를 내? 네가 알아봐주면 빨간 봉투 2배로 줄게. 어때? 나는 망설임 없이 빨간 봉투를 받았어. 알았어. 노력해볼게. 어차피 연락처는 몇 달 전에 추가했으니까. 이 돈 버는 거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룸메이트 한 명이 갑자기 작은 탄성을 질렀어. 저거 베이신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 그들이 말하는 베이 신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는 바로 짐작할 수 있었어. 그 남학생은 키가 매우 컸어. 아마 180대 후반일 거야. 몸매가 날씬하고 어깨가 넓고 다리가 길었어. 그는 몇몇 사람들과 길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며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 얼굴 전체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똑한 콧대, 우아하고 매끄러운 턱선, 살짝 늘어진 앞머리는 어딘가 나른한 분위기를 풍기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 휴대폰이 갑자기 한 번 밝아졌어. 세상에, 대단한 선배가 보낸 메시지였어. 잘 먹었어? 라는 허거 사진을 한 장 보냈어. 선배 추천이니까 믿을만하네요. 룸메이트가 갑자기 흥분해서 작게 소리 질렀어. 베이신이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아.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길 건너편에 있던 그 남학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이쪽을 보고 있었어. 하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들 앞에 차 한 대가 섰고 한 남학생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자 그는 휴대폰을 거두고 함께 차에 탔어. 차가 출발하고 새 룸메이트는 계속 감탄했어. 첫날부터 베이신을 만나다니 이게 무슨 운이야. 정말 잘생겼다. 고고한 존재가 뭔지 알겠네. 내가 조용히 한마디 끼어들었어. 저기, 너희들 모두. 3명의 눈빛이 충격으로 가득했어. 아니, 완환. 그는 너희 컴퓨터공학과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너 정말 몰랐어? 사람은 엄청 잘생겼고 미적 감각은 기이할 정도고 점수는 다 1등이고 배드민턴도 엄청 잘 쳐.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했는데 아무도 그를 사로잡지 못했어. 원래 네가 노력해서 베이신과 친해지길 바랐는데 지금 이대로는 어떻게 해? 저녁에 돌아와 씻고 난 후 나는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했어. 대단한 선배가 접속 중이라니 막 개학해서 바쁠 텐데 게임할 시간도 있네. 나는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 모레 군사훈련 시작하면 게임할 시간 없어요. 나는 다시 룸메이트의 말을 떠올리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물었어. 선배님, 베이씨 아세요? 선배님이랑 그분이랑 누가 더 대단해요? 대단한 선배는 한동안 답이 없었어. 나는 반성하기 시작했지. 남자는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선배 같은 급은 더욱 그럴 텐데.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서 너무 부적절했어. 선배님 걱정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저는 얼굴만 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는 선배님이야말로 우리 컴퓨터공학과의 최고예요. 대단한 선배가 드디어 답장을 보냈어. 누가 그렇게 비유하는 법을 가르쳐줬니? 충성을 맹세했는데도 왜 싫어하지? 나는 정말 그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애둘러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군사훈련 끝나면 밥 사주세요. 대단한 선배가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 하지만 군사훈련 첫날부터 나는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도 손발이 같아서 교관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 나를 직접 끌어내더니 모두 제자리에서 쉬고 이리로 와서 개인 훈련 받아 라고 말했어.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모두가 일제히 주시하는 가운데 나는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고 걸어나갔어. 컴퓨터공학과는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은 적였어. 전체 학급의 여학생이 겨우 8명이었지. 게다가 내가 이렇게 혼자 끌려나와서 망신당하고 있으니 주목받지 않기란 정말 어려웠어. 긴장할수록 더 안 됐어. 교관이 10번 넘게 나를 고쳐주다가 결국 나에게 동화되어 손발이 같아지고 말았어.
나는 참지 못하고 교관에게 말했어. 교관님도 잘못 걷는 것 같아요. 교관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위심스러운 붉은 기가 돌았어. 방비한 호련추한 내일도 졌어 쉥. 나는 깜짝 놀랐어. 이 목소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고개를 돌리자 꼿꼿한 기품 있는 그림자가 운동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 손에는 배드민턴 채를 들고 있었지. 나는 알아차렸어. 이 사람 바로 전설의 배신이잖아. 그는 방금 배드민턴장에서 나온 듯했어. 검은 머리카락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고 티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탄탄한 근육 라인을 드러냈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A대 여학생들의 눈은 역시 밝았어. 이 외모는 정말 최고였어. 순간 시선이 마주쳤어. 서목 상대로. 그는 내가 딱 걸린 것에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 내 심장이 이유 없이 2번 빨리 뛰었어. 즉시 시선을 거두고 주먹을 꽉 쥐었어. 그도 나를 비웃는 거겠지. 18년 동안 쌓아온 체면을 오늘 다 잃었나 봐. 얼마 안 되어 내가 군사훈련에서 특별훈련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어. 린시에까지 직접 전화해서 완화나 혹시 봤어? 누가 인터넷에 내 군사훈련 영상을 올렸어. 너희 교관도 너 때문에 이상해졌대 라고 말했어. 시야로 봐서는 운동장 스탠드에서 찍은 것 같았어. 좀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어. 내가 양손 양발로 오리걸음 걷는 모습이. 나는 절망하며 눈을 감았어. 그거 나 아니야. 린시에는 히히 웃으며 너희 군사훈련 정말 엄격하다. 우리랑은 달라. 하루에 반나절은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어. 내 게임 계정 나 좀 빌려줘. 나 요즘 너무 한가해 라고 말했어. 나도 마침 게임할 기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교관이 나 때문에 자극받은 것 같았어. 나를 잘 가르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지. 그래서 다음 주 내내 훈련이 끝날 때마다 나는 30분씩 더 연습해야 했어. 이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고백 게시판을 봤어. 토론이 뜨거웠어. 교내 여신도 오늘 특별훈련을 받았다고 공지. 방금 그가 운동장에서 나오는 걸 봤어.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느님은 교내 여신의 운동 신경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여전히 예쁘다. 비록 창피당해도 가장 예쁜 창피당한 사람이야. 그가 수능 698점 받았다고 들었어. 수석도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네. 나는 균형을 찾았어. 잠시 스크롤하다가 우울하게 화면을 껐어. 휴대폰을 들고 막 밀크티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저우친에게서 음성통화가 왔어. 완화나, 너 수능 698점이었지? 이걸 굳이 물어봐야 해? 그때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잖아. 왜? 나는 좀 귀찮았어. 저우친 쪽은 몇 초간 조용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지. 그럼 너 지금 여기 있어? 전화에서 갑자기 다른 남학생 목소리가 들렸어. 저우친, 내 계정 또 죽었어? 나 못 버티겠어. 이 완환이라는 계정 너무 세. 네가 직접 해봐. 나는 참지 못하고 린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너 저우친이랑 싸웠어? 린시가 답장했어. 이 나쁜 놈. 나는 그를 오랫동안 싫어했어.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말 길게 안 할게. 오늘 또 그를 100번 죽일 거야. 나는 좀 어이없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따 밀크티 가져다 줄게. 이쪽에서 린시에게 답장을 마치자마자 저우친이 그 남학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왔어.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 키보드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입으로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어. 아마 우연히 같은 점수가 나온 걸 거야. 그럴 리가. 나는 네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어. 그의 말투가 갑자기 편안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내 룸메이트가 대신 게임해준 거야. 다시 할래? 너 괜찮아? 린시가 마침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아진 요네다점. 사람이 많지 않으니 다육포도 2잔 포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결제하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 내 앞에 가로챘어. 위아에서 뒤돌아보니 어떤 남학생이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어. 너 지하호환이지? 나는 옆 화학과인데 친구 추가할 수 있을까? 나는 무표정하게 죄송해요. 제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라고 말했어. 얼마예요? 드릴게요. 나는 군복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이 없는 걸 발견했어. 그는 알아차린 듯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연락처를 남겨줘. 나중에 시간 될 때 갚아도 돼. 라고 말했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어. 좀 짜증이 났어. 바로 그때 뒤에서 갑자기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 340위안 정도 되겠네요. 나는 돌아서자마자 멍해졌어. 그 남학생도 깜짝 놀랐어. 배자연이 휴대폰을 내밀었어. 친구 추가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추가하세요. 그 남학생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
눈빛은 우리 둘 사이를 계속 맴돌았지. 같은 학과라서 연락하기 편할 거예요. 배자애는 살짝 웃는 듯 했고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컴퓨터학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남학생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 결국 배자애니 친구 신청을 감히 수락하지 못했어. 배자애는 아예 그의 음료 2잔 값도 대신 내줬어. 그는 밀크티를 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 생각하다가 다육 포도 한 잔을 내밀며 선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 그는 받지 않고 곁눈질로 훑어봤어. 눈썹을 살짝 치켜뜨며 2잔? 다른 한 잔은 남자친구에게 줄 거야? 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아니요 라고 말했어. 제 친구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그는 결국 그 밀크티를 받지 않았어. 아마 단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어. 우리는 그렇게 밀크티 가게를 나왔어. 조금 걷다 보니 여전히 같은 길이었어. 기숙사로 안 돌아가요? 그가 지나가는 여학생 기숙사를 보며 물었어. 나는 헛기침을 하며 저기, 제 친구가 맞은편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라고 말했어. 그가 내가 일부러 그를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다행히 그는 더 묻지 않았어. 계속 교문 쪽으로 걸어갔어. 그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아마 노트북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 그가 2학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살았다고 들었어. 친구들과 창업한다고. 정말 그런가 봐.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라 그렇게 걸어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가끔 이쪽을 쳐다봤어. 눈빛은 호기심 가득했지. 나는 억지로 화제를 찾아냈어. 선배, 우리 학과 선배들은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배자연이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 웃는 듯했어.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 네, 대신 선배도 그렇고 배가연 야시 제양 사람들도 다 줄을 잘 섰지. 마침 교문 밖에 도착했을 때 린셰가 이미 길 건너편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어. 나는 배자연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에게 달려갔어. 린셰의 눈이 반짝였어. 방금 그 사람이 너희 학교 얼짱 배자연 아니야? 너희 둘 어떻게 같이 있었어? 미리야 젠미 일기적. 나는 입을 크게 벌렸어. 너 이걸 다 알아? 린셰가 눈을 흘끼며 말했어. 제발, 너희 학교 고백 게시판은 너희 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 안 그래? 니맨 학교 표백강. 니맨 리학의 전방벽강 사노마. 알았어. 그냥 우연히 만났어. 나는 말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쳤어. 아, 방금 그 사람 친구 추가해서 돈을 돌려주는 걸 잊었네. 아슈오 차코련박이라 나오데 AI. 갱 제막로가 타호우파 키안 게이 타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배 선배는 항상 용두삼이었어. 학교에서 그를 만날 확률은 매우 낮았고 나는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어려웠어. 그래서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기로 했어. 군사훈련이 드디어 끝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국경절이었어. 저우친이 초대를 보냈어. 시내에 있는 필게임 체험관이 시범 운영을 해. 내 친구가 표 몇 장을 얻었으니 다 같이 가자. 물어보니 알게 된 건데 그가 자주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야. 모두 안지 오래됐으니 이번 기회에 모이기로 한 거지. 나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그 게임관에 관심이 많았어.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나는 대선배를 찔러 물었어. 선배, 가세요? 대선배가 되물었어. 너 가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누군가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대선배는 내 직속 선배잖아. 안 그래? 과연 대선배는 아주 의리 있었어. 그럼 가자. 나는 저우친에게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보고 싶었어. 대선배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래서 그날 아침 나는 간단히 정리하고 흰 셔츠에 청바지, 흰 운동화를 신고 출발했어. 모임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나를 언급했어. 완환, 너 대선배랑 같이 학교에서 오는 거야? 저우친도 갑자기 나타났어. 날씨가 꽤 더운데 내가 차로 데리러 갈까? 마치 이전에 나와 대선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괜찮아요. 선배가 오전에 좀 바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거기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하철로 30분이면 도착해요. 아마도 단체 채팅방에 새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우치는 고집하지 않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먼저 가서 체험관 입구에서 너희 기다릴게. 그 게임 체험관은 시내 중심에 있었어. 나는 지하철역을 나와 광장으로 걸어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따라붙었어. 확신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들렸어. 장환? 나는 고개를 돌렸어. 저우친이 BMW를 몰고 오는 것을 보았어.
조수석에는 예쁘게 꾸민 여학생이 앉아 있었지.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최근에 다시 프로필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바꿨기 때문이었어. 모르려고 해도 어려웠지. 나는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가 놀란 듯 말하는 것을 들었어. 정말 너잖아. 방금 잘못 본 줄 알았어. 조수석에 앉은 여학생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 경계하는 듯 나를 한 바퀴 훑어보며 물었어. 아친, 이 사람 누구야? 아는 사이야? 저우친이 핸들을 잡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응, 알아. 내 친구 중에 그랑 같은 과인 애가 있거든. 참, 게임 그룹에 있는 A대 여학생 말이야. 라고 말하고는 저우치는 다시 간절하게 물었어. 어디 가니? 시간 있으면 3층에 있는 새로 생긴 VR 게임 체험관에 가볼래?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 아무나 표를 구할 수 없어. 마침 내 친구가 몇 장 쪘거든. 아주 재밌어. 우리랑 같이 가도 돼. 라고 말했어. 옆에 있던 여학생이 불쾌한 듯 말했어. 아친, 뒤에서 빵빵거리잖아. 우리 먼저 주차하러 가자. 저우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앞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어. 3층 게임관 입구에 도착하자. 그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지. 그 여학생은 나를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 저우친의 팔짱을 끼고 몸의 절반을 그에게 기대었어. 하지만 저우친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놀란 듯 나에게 다가왔어. 왔어? 여기 표. 라고 말했어. 그 여학생이 발을 구르며 말했어. 아친, 이 몇 장 안 되는 표를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모자라면 어떡해? 저우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말했어. 이게 뭐 어때? 한 장 더 받으면 되잖아?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 괜찮아요. 패 끼치지 마세요. 여기 제 표가 원래 들어있을 거예요. 저우친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어. 선배, 뭐라고요? 나는 자기소개를 잊었어. 저는 완환이에요. 아시황황. 저우친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아주 복잡해졌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명이 더 올라왔어. 2 남자와 1 여자였고 모두 대학생으로 보였어. 그 여학생은 아마 내 말을 들었나 봐. 서둘러 달려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네가 완환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가 지식도도야? 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 몹시 흥분했지.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 안녕. 너무 예쁘다. 그는 멍하니 중얼거렸어. 전에 생각했는데 요즘 내 실력이 좀 떨어졌다고. 와서 꼭 너의 발전을 독려해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묻고 싶어. 너랑 찰싹 붙어 다녀도 될까? 이 성격은 린쉐와 좀 비슷했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그건 내 절친이 내 계정으로 게임한 걸 거야. 요즘 좀 바빴거든. 그는 문득 깨달은 듯 말했어. 아, 그렇구나. 어쩐지 네가 요즘 계속 학살하고 다니더라. 특히 저우. 라고 말하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말을 멈췄어. 헤헤. 학업이 중요하지. 학업이 중요하고 말이야. 하지만 옆에 있던 저우치는 이미 들었어. 그는 뭔가 떠올랐는지 변비 걸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 나는 화제를 바꿨어. 이 게임 개발사는 요즘 아주 인기예요. 마침 방학이라 구경하러 와봤어요. 마침 다 같이 만나서 놀 수도 있고요. 라고 말했어. 나는 그 뒤에 있던 2 남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어. 평소에는 한 명 한 명씩 입을 놀리더니 실제로 만나니 오히려 한 명 한 명씩 더 수줍어하고 예의 바랐어. 지식도도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마지막으로 물었어. 저우친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안 왔어? 새로운 여자친구는 저우친의 새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야.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새 여자친구야. 지식도도가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사과했어. 미안해. 방금 못 알아봤어. 내 프로필 사진이 너 본인의 사진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했어. 새 여자친구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 그건 내가 휴가 갔을 때 바닷가에서 찍은 거야. 지식도도는 매우 민망했어. 쉬다다 싶은 간가. 그럼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뽀샵이 이렇게 심하면 누가 알아보겠어? 새 여자친구는 우리와 논 지 얼마 안 됐고 실력도 형편없어서 다들 그녀를 데리고 놀고 싶어 하지 않았어. 저우친만이 돈으로 달래서 데리고 놀아줬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 그녀가 예의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다지 존중해주지 않았어. 새 여자친구는 하이힐을 신고 몸을 돌려 체험관으로 들어갔어. 한 남학생이 마침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
저우친이 그를 보고 즉시 인사했어. 샤오양. 그는 돌아보며 우리에게 소개했어. 이 친구가 제가 게임을 아주 잘하는 그 친구예요. 이번 표도 그가 준 거예요. 샤오양이라는 남학생이 웃으며 설명했어. 미안해요. 우리 사장님이 오전에 갑자기 오셔서 방금 장비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로 저우친이 예전에 불렀던 그 전문 대리게임 플레이어였어. 한 남학생이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어. 와, 현질러는 역시 다르네. 케그만가 70불일 양아. VIP 중이 VIP잖아.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리 플레이어를 부를 수 없는데 저우친은 부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표까지 받았어. 어쩐지 저우친이 그렇게 우쭐해하는지 알겠네. 표정까지 방금보다 훨씬 밝아졌어. 오늘은 다들 마음껏 놀아요. 모든 비용은 제가 낼게요. 오늘 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라 생활비가 제한적이었어. 저우친이 이렇게 통 크게 쏘자 즉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 저우 공자 멋지다. 사람들의 야유에 저우친은 체면을 세웠어. 그는 샤오양과 함께 사람들을 안으로 안내했어. 이 VR 게임 체험관은 면적이 매우 넓었고 인테리어 스타일도 매우 공상과학적이었어. 나는 걸으면서 구경했는데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 이 사장님은 정말 돈이 많구나. 아포스트로피. 샤오양은 옆에서 구역별로 하나하나 소개했어. 다들 자유롭게 놀아도 돼요. 어떤 것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식도도가 흥분해서 물었어. 무중력 회전 비행 접시. 완환. 우리 같이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저우친이 뒤따라 말했다. 이거 5명 앉을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할까요? 새 여자친구는 분명히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의 손을 잡고 애교를 부렸어. 아친. 나 어지러운데. 다른 거 하러 나랑 같이 가줄래? 저우친은 기침을 하며 나를 한번 쳐다봤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 기회는 흔치 않아. 아니면 너는 위에 안 올라가고 옆에서 좀 기다릴래? 새 여자친구는 이를 악물었어. 그럼 내가 너 옆에서 기다릴게. 그때 지식도도는 이미 샤오양의 도움을 받아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물었어. 완환. 내 선배는 아직 안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모르겠어요. 아직 바쁜가 봐요. 저우친이 중얼거렸어.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을 놓치면 오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어. 지식도도는 아쉬운 표정이었어. 그 선배 정말 궁금한데 오늘 못 만나는 건가? 완환. 너 학교에서 그 선배 본 적 있어? 아직 없어라는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샤오양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쳤어. 배 선배. 요즘 배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어. 깔끔하고 잘생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 내 머릿속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 누가 나에게 말해줄래? 왜 배자연이 여기 있는 건데? 그가 나타나자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어. 지식도도는 차가운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 와, 저 사람 누구야? 너무 잘생겼다. 너희 가게에서 일부러 인기 끌려고 초대한 거야? 샤오양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 아니요. 이분이 저희 사장님이에요. 라고 말했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온 체험관은 더욱 조용해졌어. 배자연이 나에게 걸어왔어.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 마침내 내 앞에 멈춰섰어. 나는 눈을 살짝 크게 떴어. 배 선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질문을 하고 나자마자 나는 혀를 깨물고 싶었어. 여기는 그 사람 가게인데 당연히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배자연이 입꼬리가 살짝 휘어졌어. 눈에는 약간의 웃음기가 서려 있었어. 오고 싶었어? 내 심장이 알 수 없이 두근거렸어. 그는 말하면서 이미 얼어붙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며 환영한다고 말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머리가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 아무리 죽어도 생각 못할 일이었어. 상황이 이렇게 황당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이야. 대선배와 배자연이 같은 사람이라니. 지식도도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놀라며 소리쳤어. 아, 그렇구나. 그럼 전에 샤오양, 너 저우친이랑 같이 게임할 때 이미 맞은편이 내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샤오양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 알았으면 내가 갔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평소에 엄청 바쁘신데 그 게임을 매일 하시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배자연이 그를 한번 쳐다봤어. 실력 없으면 열심히 연습이나 해. 라고 말했어. 샤오양은 입을 다물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
이 순간 가장 민망한 사람은 저우친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배자연이 장비를 건네주었어. 방금 그 세트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사용해 라고 말했어. 나는 손발이 마비된 것 같은 상태였어. 마치 아직 위식을 되찾지 못한 것 같았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대선배에게 배자연에 대해 물어봤고 대선배는 내가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또 배자연에게는 선배들이 다들 너무 좋다고 말했지. 눈치 없는 짓은 늘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은 흔치 않지.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이미 생각했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수많은 방법들을 정신없이 장비를 한참이나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어. 그때 옆에서 갑자기 손이 뻗어와 내 것을 조절해 주었어. 차가운 손가락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 나는 뒤늦게 깨달았어. 그것은 배자연이 손이었어. 귀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 나는 기침하며 말했어. 그럼 올라갈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몸을 돌려 옆자리에 앉았어. 게임이 시작된 후 후회했어. 이 게임 효과는 매우 실감났어. 몇 번이나 나는 정말로 공중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귓가에 비명소리가 들렸어. 아래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극도로 노력했어. 간신히 게임이 끝났을 때 내 오장육부가 뒤바뀐 것 같았어. 장비를 벗으니 저우친이 나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 완완, 얼굴이 좀 창백한데 괜찮아? 나는 그를 흘겨보며 말했어. 내 여자친구나 봐. 아래에서는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로 흐릿해졌어. 눈화장도 번져 있었어. 그제야 저우치는 고개를 돌려 말했어. 미엔, 괜찮아? 나도 아래로 내려갔어. 발이 땅에 닿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어. 하지만 내가 바닥에 넘어지려는 순간 튼튼한 팔이 갑자기 내 허리를 감싸 안아 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었어. 소년 특유의 온기와 숨결이 순식간에 나를 감쌌어. 배자연이 웃는 것 같았어. 후배는 운동신경이 좀 부족하네요. 내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 전에 군사훈련 때 뽑혀서 개인 훈련을 받았던 걸 그가 봤었는데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나는 즉시 똑바로 서서 말했어. 감사합니다, 선배. 배자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 그럼 손 놓아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제야 깨달았어. 급박한 상황에 내가 그의 옷을 잡고 있었어. 게다가 내 한 손은 얇은 천 너머로 그의 복부를 누르고 있었어. 나는 서둘러 손을 놓고 크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누가 웃는 것 같았어. 지식도도였어. 그는 그중 가장 신났어. 한 번 놀고 나니 더욱 흥이 나서 연달아 여러 게임을 더 했어. 옆에 있던 여학생은 아마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게임을 하려 하지 않았어. 저우친 품에 반쯤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 저우친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간 짜증이 난 듯 결국 직접 물었어. 내가 택시 불러줄까? 집에 가서 좀 쉬게? 여학생은 즉시 울음을 그쳤어. 하지만 여전히 저우친을 바싹 따라붙었어. 배자연이 가리키며 말했어. 저쪽에 사격 게임 있는데 해볼래요? 이것은 내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면 안 되는 기회였을 거야.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좋아요. 배자연은 나를 데리고 가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에 들어갔어. 나는 결국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대신은 역시 대단해. 이후 나는 다른 몇 가지 게임도 시도해보았어. 배자연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어. 소중한 것을 말하듯이 그에게 무엇을 물어도 다 답할 수 있었어. 선배가 2학년 때부터 직접 창업했다고 들었어요. 배자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친구 몇 명이랑 같이요.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어. 정말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네요. 다들 잠시 후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쏠게요. 저우치는 언제 왔는지 여자친구 때문에 그는 몇 가지 프로젝트만 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 보였어. 완화는요? 제안할 거 없어요? 옆에 있던 여학생은 나를 매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어. 하지만 저우치는 그녀가 불쾌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 4층에 한우 야키니쿠집 괜찮던데. 제가 거기 회원이에요. 제가 전화해서 예약할까요? 나는 별 흥미가 없었어. 먹는다 해도 그와 함께 먹고 싶지 않았어. 모두 함께.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서 너희와 같이 먹지는 못할 것 같아. 지식도도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 그럼 어쩔 수 없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저우치는 포기하지 않고 물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중요해? 벌써 방학인데. 학교에서 아직 바쁜 일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매우 중요해. 내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저우친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 지하철에 타자마자 나는 린시에게 미친 듯이 문자를 보냈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내 18년의 얼굴은 오늘 다 구겨진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컴퓨터 학과에서 지내지? 린시에는 한참 동안 이상하게 침묵했어. 한참 후에야 한 문장이 도착했어. 아니, 왜 배자연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내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헛소리 마. 사람과 신은 달라. 린시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 진짜야.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전에 내 나쁜 전남친을 혼내준 게 동문으로서의 정 때문이었다면 그 후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준 건 뭐야? 오늘 일부러 가게에 온 건 또 뭔데? 이유 없이 나는 다시 이전에 그의 품에 반쯤 쓰러졌던 순간이 떠올랐어. 귀가 뜨거워졌어. 하지만 너무 자만하는 건 아닐까? 만약 그가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면? 린시는 말이 없었어. 나는 내 인터넷이 끊긴 줄 알았을 때 그가 드디어 또 한 문장을 보냈어. 그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장환 학생, 네가 그를 좋아하는 건 확실해. 그 말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순간 나를 얼어붙게 했어.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몇 줄의 글을 썼다가 다시 지웠어.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어. 장환, 아포스트로피 너는 깨닫지 못했니? 너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기숙사에 도착해서 잠을 자려 했지만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어.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열었어. 린시의 메시지는 마지막 문장에 멈춰 있었어. 좋아하면 고백해. 나는 한숨을 쉬며 한탄했어. 나는 정말 모태솔로였어. 배자연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일인 줄은. 모든 감정이 증폭되고 통제불능이 되었어. 배자연이 프로필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 그럼 고백해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는 드디어 한 가지 이유를 떠올렸어. 선배, 전에 항상 밥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몇 분 후에 배자연이 답장을 보냈어. 일 다 끝났어? 아포스트로피 나는 부끄러웠어. 만약 그가 내 매우 중요한 일이 사실 돌아와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 끝났어요. 그냥 선배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또 잠시 후에 그가 답장했어. 좋아. 아포스트로피 나는 재빨리 주변 맛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고르기도 전에 배자연이 또 한 문장을 보냈어. 그럼 남원 식당으로 가자. 아포스트로피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 보답의 의미든 고백의 의미든 식당에서 먹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 배자연이 덧붙였어. 그럼 가자. 라고 말했어.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녁 식사 때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겸사겸사 이전에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도 사과해야지. 그때 지식도도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어. 완환, 너 그거 알아? 아포스트로피 저우친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아포스트로피 지식도도는 격렬하게 험담을 했어. 네가 간 후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갔잖아. 근데 여친이 계속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 아포스트로피 저우친도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아포스트로피 결국 가려고 할 때 저우친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여친한테 택시 타고 가라고 했대. 아포스트로피 그래서 여친이 그 자리에서 컵을 던지고 저우친이랑 크게 싸우고 가버렸대. 아포스트로피 그는 분명 오늘 너를 보고 후회한 거야. 아포스트로피 나는 마음속으로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 어차피 그와 나는 이미 헤어졌으니 이런 일들은 나와 상관없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곧 저우친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 완환, 나 지금 너희 기숙사 건물 아래야. 잠깐 내려올 수 있을까? 아포스트로피 나는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어. 저우친이 큰 장미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어.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때때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정말로 지식도도가 말한 대로였어. 이 남자는 더 이상 밑바닥일 수 없었어. 그에게 답장했어. 그냥 돌아가. 아포스트로피 우리 사이는 가망 없어. 아포스트로피 하지만 그는 간절하게 말했어. 완환, 내가 잘못했어. 전에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마음을 정리했어.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아포스트로피 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저우치는 계속 건물 아래에 서서 가지 않았어.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인 것 같았어. 나를 정말 짜증나게 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 배자연이 보낸 음성통화였어. 나는 저절로 긴장했어.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어. 내려와. 아포스트로피 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즉시 밖을 내다보았어. 배자연이 정말로 와 있었어. 그는 거기에 서 있었어. 몸은 꼿꼿하고 차가우면서도 나른한 분위기였어. 선배, 어떻게 오셨어요? 점.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는 것 같았어. 저녁 같이 먹기로 하지 않았어? 점. 저녁 같이 먹기로 하지 않았어? 나는 결국 아래로 내려갔어. 저우치는 나와 배자연을 보고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어. 완환. 이게 무슨 뜻이야? 점. 나는 정말로 그와 더 이상 말다툼할 기운이 없었어.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뜻이야. 분하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분명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 예전 일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너만 여자친구를 바꿀 수 있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을 고르면 안 돼? 점. 다른 건 몰라도 배자연이 여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겼어. 저우치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어. 예상치 못하게 배자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 완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그를 귀찮게 하지 마. 점. 돈 문제는 그가 묻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닐 수도 있어. 점. 나는 멍해졌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 그가 방금 뭐라고 했지? 하지만 배자연은 주변에 열렬한 험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어. 완환. 가자. 점. 식당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 이성이 돌아왔어. 저우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꽃을 버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그 멋진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나는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었어. 선배, 아까는 죄송했어요. 급해서 선배를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점. 배자연이 눈썹을 치켜떴어. 방패막이? 그 말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다들 봤는데? 점. 이건 내가 처음으로 여자랑 단둘이 식사하는 거야. 이게 말로만 듣던 억지 부리는 건가? 비록 나도 정말 고백할 생각이었지만 이건 어떻게 시작도 안 하고 끝난 것 같지? 선배,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점.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어. 이 저녁 식사는 선배께 감사해서 제가 대접하는 거잖아요. 맞죠? 배자연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됐네. 우리는. 하지만 너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야. 점. 배자연이 남은 말이 갑자기 목구멍에 걸렸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 뭐라고요? 점. 배자연이 검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갈고리를 가진 듯 사람의 심장을 저절로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 나는 조금 당황했어. 눈을 내리깔자. 그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내 것이 되었어. 점. 심장이 거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 뺨은 뜨거웠어. 오직 그의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어. 글자 한 구절 한 구절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어. 내 생각에도 그래. 미미 밥은 어땠어? 돌아갈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했어. 린시에는 아직 몰랐어. 반나절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전히 내가 솔로 탈출하는 일에 마음이 쓰여서. 잘 되고 있어? 나는 한참 동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 배자연이 바로 내 옆에 있었거든. 내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 그가 슬쩍 쳐다보며 물었어. 무슨 얘기해? 점. 나는 반사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껐어. 망했어. 그가 혹시 본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배자연이 살짝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 그래서 오늘 나한테 밥 사주는 건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점. 죽고 싶다. 그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 그럼 이미 성공했다고 말해줄까? 나는 정말 참지 못하고 그의 발을 밟으며 말했어. 누가 너를 쫓아다녀? 점. 그리고는 돌아서서 도망쳤어. 하지만 그는 쉽게 나를 붙잡았어. 그가 웃으며 말했어. 그럼 내가 널 쫓아다닌다고 하자. 알았지? 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 어디? 누가 나를 쫓아다녔다고? 점. 그가 갑자기 나를 품에 안고 내 뒤통수를 잡고 나를 보게 만들었어. 진지하게 말했어. 처음에는 그냥 내 후배고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날 배드민턴을 치고 나서 운동장에서 널 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점. 나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저었어. 그는 조금 난처한 듯 보였지만 곧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어. 예전에 널 도와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나중에 네가 속상해하면 마음 아픈 건 나잖아. 점. 밤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어. 그가 물었어.
장환, 나랑 사귈래? 비록 네가 내 대사를 가로챘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 좋아. 전문 끝.